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시의회가 올해 핵심 과제로 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소요산과 신천 등 지역 관광 거점을 활용해 축제 등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군기지 반환에도 힘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시 의회가 새해를 맞아 지역 언론과 만나 올 한 해 중점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시의회가 꼽은 올해 제1과제는 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현재 동두천시에서 추진 중인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뿐 아니라 신천 등 지역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한 축제도 적극 발굴해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제를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10일 정도 진주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한 15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에는 남북 분단이 있었고 또 6.25가 있었기 때문에 6.25 전사자 또 유등 같은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캠프 모빌을 포함한 지역 내 미군 기지 반환도 시의회의 올해 핵심 과제입니다. 미군 기지가 지난 70년간 지역의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며 발전을 가로막은 만큼 하루빨리 이를 반환받아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군 반환에 동두천만 제외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올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노른자위 땅인데 그 부분에 동두천의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시의회는 지역 대표 갈등 사례인 성병관리소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주민 다수가 철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엇이 지역의 이득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거 소요산 확대 개발인데 유스호텔을 만들고 또 온천을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워크숍도 하고 소요산 관광객 오신 분들이 산행을 또 하고 거기에서 좀 묵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체류형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직면한 동두천시. 시의회가 동두천시와 함께 지역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양주시의 경기 북부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양주시에서 추진 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21일 열린 간담회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김금숙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2030년 최고 개교를 목표로 오는 2월 TF팀을 구성해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북최고, 가칭 경기 미래체육고등학교 부지는 양주시 광사동 699번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국제 스케이트장에 경기 북최고까지 건립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케이트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양주시 양돈논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인근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21일 오후 9시 30분까지 경기 양주시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등 인접 6개 북부 시군의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까지 한 곳에 양돈 농가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업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월 2일까지 귀성 귀경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전철 연장 운행과 승차권 예매 강화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명절 기간 모든 시민과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을 담은 대학 입시 개혁안을 꺼냈습니다. 향후 대입제도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건지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대학 입시 개혁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입 앞에만 가면 교육 본질이 어디 가고 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고 마는 게 교육 본질의 회복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미래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서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앞장서지 않으면 이거는 책임을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다. 개혁안은 크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신 평가에선 상대 평가 폐지를 담았습니다. 줄 세우기식 평가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수능에서도 5단계 절대 평가가 핵심입니다. 문항은 오지선다형, 단답형에서 서술, 논술형 중심으로 바꿉니다. 이를 위해 2026학년도 중학생 지필평가에서부터 서술, 논술형 비중을 늘립니다. 2032년 수능에 도입하기 전까지 내신에서 평가 방식을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는 없애야 한다고 봤는데 항공기 이착륙 금지 같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형 역시 이미 확정된 대입 내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는 통합하고 수능 100% 선발 전형을 축소한 내용입니다. 11월에 치르던 수능은 2달 앞당겨 치르되 성적 통지 시기는 유지해 평가 채점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저는 지금과 같은 대입 제도가 아니라 저희가 오늘 제시한 그런 방향으로 완성된 대입 제도에 맞춰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아주 교육 본질에 충실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개혁안을 안건으로 놓고 관계기관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032년 대입 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성인 기본 요금은 1,400원으로 이번 인상분이 반영될 경우 1,5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23년 10월이 마지막입니다. 당시 서울과 인천 지하철 성인 기본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 바 있습니다. 당초엔 지난해 요금을 연달아 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인상 없이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운영 손실이 커 올해는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인상 방안을 결정했고 인상 시기도 3월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아직 물가대책위원회와 공청회, 의회 보고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상반기 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가 올해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523억 원을 투자합니다. 도는 지난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지역균형 발전위원회를 열고 사업 시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올해는 제3차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로 25개 사업에 도비 52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사업과 포천시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 공사 등 연천 지역에서 4개, 포천 지역에서 5개, 동두천 지역에서 2개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도는 지난해 5월 출범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 협업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동안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대상은 일산대교와 제3격인 고속화도로 그리고 서수원에서 의왕간 고속화도로인데요. 통행료 면제 기간은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는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약 176만 대의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 시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연장합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은 설 당일인 29일과 30일 종착역을 기준으로 마지막 열차는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됩니다. 연장 시간 동안 1에서 9호선,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등은 하루 118회씩 증회 운행합니다. 또 같은 기간 서울고속리 센트럴시티 동서울과 남부터미널 등 3개 터미널과 서울역과 용산역 등 5개 기차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20개 노선도 새벽 2시까지 운행합니다. 이 밖에 매일 오후 11시 1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올빼미 버스 14개 노선도 설 연휴 기간 정상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220억 원을 투입해 낙농, 유구 산업 육성과 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 유소년, 청소년 낙농 체험을 지원합니다. 젖소 개량 촉진과 노후 시설, 장비 개량 및 보수를 지원하는 낙농 유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8억 원을 늘려 도비 108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착유기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수산물의 경우 강화 풍물시장과 인천 종합어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정서진 중앙시장은 23일부터 27일까지, 부평 종합시장과 부평 깡시장, 진흥 종합시장과 석바위시장, 용현시장에서는 23일부터 26일까지 각각 진행됩니다. 농축산물은 신기시장과 남부시장, 만수시장, 간석자유시장, 인천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 토지금고시장, 진흥 종합시장, 부평 깡시장과 신포국제시장, 서구 강남시장, 가좌시장, 계양산 전통시장과 옥련시장 등 14개 전통시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시장별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 지역 대학병원들이 임시공휴일인 오는 27일에도 정상 진료합니다. 가천대 길병원은 오는 27일 기존과 같이 모든 외래 진료를 비롯해 예약 수술과 검사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1일과 2월 1일 외래 진료도 정상 운영하며 평일 외래 진료는 오전 8시 30분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합니다. 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용 응급실, 권역외상센터는 설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30일까지 24시간 운영합니다. 특히 3개의 내과계 집중치료실과 외과계, 응급, 중증외상, 심혈관, 뇌혈관,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 9개 집중치료실도 연휴 기간 공백 없이 운영합니다. 인하대병원 역시 설 연휴 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주요 진료 지원 체계를 유지합니다. 오는 27일 임시공휴일과 31일에는 외래 진료를 포함해 정상 진료 시스템을 평소와 같이 가동합니다. 다만 명절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만 운영하고 외래 진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적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구에서 반입하는 생활쓰레기의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반입 일정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도와 청라 소각시설은 오는 26일과 29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내내 가동하고 수도권 매립지는 27일에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와 10개 군구는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불편 민원에 대비해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하고 군구별로 긴급 기동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는 관광지 등 다중밀집 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을 정비하고 선물 세트 과즙 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